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 윤리위원 외부 그 명단이 유출이 돼가지고 한 분이 이제 사퇴를 해서 이제 정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던데 그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자꾸 이 윤리위원회 명단이 밖으로 유출되는지 그것도 아주 궁금합니다. 그 윤리위원회 그 사퇴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퇴하신 분이 명단 유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퇴하신 분이 일부러 회의에도 잘 참석을 안 하시고 흔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리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워낙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첫째로는 한 분이 장기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좀 일정을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일정 조율의 문제고 일부 뭐라 그럴까 이 지금 절차에 이견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한두 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되는 건 아닌가 싶고 그런데 조만간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속히 진행해서 징계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선관위 그 이제 전산 조작 요 정황이 드러나서 이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이제 합수본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하면서 이제 뭐 벌랩 취급을 하던 조갑재, 이준석, 김종혁 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제 의원 역시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이제 폄훼한 적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조갑재 같은 분은 무슨 생각으로 자꾸 방송에 나와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던데 그 자극적인 발언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갑재 같은 분은 한동훈 친한 게 전술가 최고 선봉장입니다. 그들의 명분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계엄을 자기들이 막았다. 그건 이제 무색하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명분은. 두 번째 명분은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게 부정선거론자가 아니야.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야. 즉 그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뇌가 있고 너희들은 없어.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 뇌가 있고 누가 뇌가 없는지 온 천하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쳤던 우리 애국 시민들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어제 이루어졌고 부정선거의 가능성 그리고 이미 그 가능성이 아니라 증거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무진뿐만이 아니라 윗선에서 굉장한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하루속히 야당 특검을 관찰시켜서 들어가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내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되느냐? 보수에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일단 절대로 보수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입니다. 보수를 망치는 분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고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호주, 캐나다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 방식에 의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특검을 열었고 이를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대한민국에 있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분들의 목소리를 뇌가 없는 사람인 마냥 몰아갔던 이분들, 음해했던 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수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분들 다 창당하십시오. 이제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말고 다 나가서 딴 살림 차리고 하시든지 말든지 일단은 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념도 이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보다 더 왼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따로 행동하시는 게 맞다. 정치 이념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국방 이슈 이제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데요. 현재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전체적인 그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휴전선 철책 근무에 밤샘 불침번을 없애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요. 휴전선 포함해서 그래서 CCTV로 이거를 이제 대체한다던데 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국방부가 안 장관을 계속 놔둘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결정권자니까 안 장관을 계속 놔두는 게 이재명 정부에 더 타격이 될 것 같은데 왜 안 장관을 이렇게 계속 그 어떻게 보면 야권의 먹잇감이 되도록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건지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재명 정부가 안 장관이 방위 출신이라 국방부 장관 시킨 것 같아요. 뭐 모르니까 오히려 모르는 사람 시켜가지고 국방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저기다 앉혀놔가지고 북한이 더 기고만장해지고 중국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 장관이라는 이분 중국 무슨 협회 상공협회 부회장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상인들이랑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중국산 무기를 수입해 오지 않을까. 그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거예요. 혹은 중국산 AI 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위원회 열면 국방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갔던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꽁꽁이 속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방력 약화를 위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규백 장관의 병적 의무 기록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뭐냐면 뭐 이런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검토했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아니 당신들 검토한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들이 여태까지 국가 운영한 거 보면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안규백이 지금 현직 장관인데 그 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거 검토하면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알려줍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으라고 하니 도대체 이 정부는 뭐라 그럴까 이 기본적으로 윤리 개념도 없고 국회라는 곳에 대한 존중도 없고 국민에 대한 존중도 없습니다. 하루속히 병적 기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개월을 근무했다는 의혹. 자기 집 앞이 바로 집 앞이 근무지였는데 그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제출하셔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시기 바라고요. CCTV로 대처하는 것. 글쎄요. 저는 무조건 반대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은 안전지대 그리고 후방 지역부터 CCTV로 과연 안전하게 관리 감독이 가능한지부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군인들 다 빼가지고 한꺼번에 CCTV로 바로 가버리면 그게 우리의 국경선을 지켜줄 수 있을지 간접들을 막을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CCTV로 포착했다고 쳐요. 우리가 왜 병사를 거기다가 놓는 이유는 간첩이 쳐들어오면 바로 발포하거나 막으라는 거죠. 그럼 CCTV로 발견해서 군인들 그럼 이제 깨워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대응이 너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응 기간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됐는데 이 앞뒤 맥락이 안 맞는 사안이에요. 그 너무 단순한 겁니다. 이게 참 방위 장관을 두니까 생기는 문제 같아요.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국방부가 하는 역할 그리고 군사들이 하는 지휘 체계에 대한 전방위적인 이해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고 북한은 핵 개발을 더욱 늘리고 있고 미국 한미 동맹은 약화되고 있어서 우리의 자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럼 주식시장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현재 하루는 폭등, 하루는 폭락 이렇게 이제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일 종목 ETF를 이제 만들어놔서 그렇다는 이제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제 위아래로 급등락을 하면 결국 개미 투자자들 돈이 다 털리고 뭐 그럴 텐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뭐 파격적인 해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해당 ETF에 대한 이제 상장 폐지는 이제 검토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뭐 요즘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십시오. 두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식 시장에 대한 이슈가 있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정책 전반의 문제입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일 ETF는 변동성이 커서 그러니까 일반 코스피의 변동성이 최소 2배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100원을 투자하면 50은 내 돈, 50은 은행 돈 이렇게 되죠. 증권사에서 빌려서 심지어 이자도 비쌉니다. 그래서 등락이 더 커지는데 이 단일 ETF 상품을 출시한 이재명 정부는 책임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보완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미 투자자분들이 본인의 돈을 지키는 방법은 주식에서 6천선까지 떨어질 거니까 최소 6천선까지는 내려간다고 보시고 지금 한 6,700 정도에 있던데 앞으로 한 10% 이상 빠질 거라서 특히 조금 나와 계시는 게 안전하게 일부라도 최소 50% 이상 안전자산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방침이고요. 정책이고요. 정책이랄 것도 없죠. 개미분들이 자기 재산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막고 모든 돈을 주식시장으로 쏠리게 한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가는 대출 시장을 막았죠. 부동산 매매 금지시켰죠. 채권 시장도 막았습니다. 그러면 돈이 만약에 부동산 30, 채권 30, 주식 40이었으면 부동산은 10, 채권 10 이래서 80% 그러니까 수많은 돈들이 다 주식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은행 이자는 너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 주가를 펌핑하고 신문사들을 이용을 해서 광고를 찍어내죠. 그래서 매일 신문사 이름을 말하기는 좀 그런데 언론사 기사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루가 멀다 하고 주식 투자하세요입니다. 주식시장 불장해요. 아직 투자하세요. 좋아질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가지고 투자하세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아직도 높은 편입니다. 시장가로 가려면 최소 1000포인트 이상 떨어질 겁니다. 올해 좀 떨어질 거고요. 금리는 최소 한두 번 올릴 겁니다. 지금 유가가 오를 거라서 9월쯤이면 한 번 더 올릴 거고 금리 또 아마 연말 가기 전에 한 번, 두 번 올릴 거고 내년에는요 한 3번 정도 올리게 됩니다. 왜냐면 아직도 우리는 이자율이 미국 기준금리 4%, 우리는 2.75포인트입니다. 미국보다 1.25가 낮아요. 그리고요 환율 1,400 아직도 50원대입니다. 70원대입니다. 그 환율 말도 안 되는 환율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 때 우리 1,300원 되니까 나라가 망한다. 경제 파탄 난다 이랬는데 1,5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의 물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그다음 원자재 가격 그럼 우리가 아까 부동산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입해 오는 물건들이 비싸져서 그래요. 여러 가지 수입해 오는 물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지으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오른 거예요. 그러면 철강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원자재도 마찬가지로 수입해 오겠죠. 철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다 비싸진 겁니다. 그러면 1,470원에서 만약에 1,300원이 됐다. 그랬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부동산의 원자재 가격도 내려가서 아파트 공급도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주식시장에 몰빵했습니다. 왜? 그걸로 국민들 여러분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에게 지어준 호가 있죠. 매표 이재명. 표를 산다. 물론 이제 이렇게 광고성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뿌려서 표를 받거나 호남 반도체를 지어주면서 전당대회에서 표를 받으려고 하는 행태. 그렇죠? 매표 이재명, 멱살 권영진, 개그 한동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참 코믹합니다. 대한민국 정책 실패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좌파 정부만 들어서면 서민들 아작나고요. 국민들 삶이 망가집니다. 이 좌파 정부 저희가 하루빨리 좀 막아야 되는데 힘은 없지만 제발 저 민주당 전당대회라도 정청래가 이겨서 이재명을 좀 막고 우리가 좀 힘을 좀 더 얻어가지고 총선에서 꼭 승리해서 저들이 했던 여러 가지 경제 말살 정책들, 민주 말살 정책들 원상 복귀합시다. 노랑봉투법 없애고요. 여러 가지 악법 입틀막법 없애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법안들 다 원상 복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